우리가 매년 받고 있는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90세가 된 내과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몸소 체험한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고 있는 건강검진 중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제가 90년을 살아오면서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깊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의사로서 60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환자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료계에 말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목격해왔습니다. 병원 경영, 의료 수익, 그리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진료 패턴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90세가 되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오로지 환자분들의 진정한 건강만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도한 건강검진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끝까지 영상을 보셔서 과도한 건강검진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암 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필요하면 치료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증상도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조기 발견이 최선이라는 말에 이끌려 매년 심지어 6개월마다 각종 암 검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에 70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했다가 5mm 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된 겁니다. 선생님, 이게 암일까요? 수술해야 하나요? 그분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5mm 크기의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이고 설령 악성이라도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인터넷 검색으로 온갖 무서운 정보들을 보신 후였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했던 분들이 과도한 검진을 받다가 오히려 환자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작은 결절 하나 때문에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 의미 없는 종양 표시자 수치 상승 때문에 각종 정밀 검사를 전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환자를 위한 의료인가? 여러분,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료의 상업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의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환자로 만들어야 병원이 운영됩니다. 특히 암 검진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받는 각종 암 검진에서 의심소견이 나오는 비율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60% 이상의 분들이 매년 어떤 형태로든 재검이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35%의 확률인데 검진에서는 60%가 의심 소견을 받는다니요. 이런 현상을 의학 용어로 거짓 양성 폴스 파저티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에서는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죠. 문제는 이 거짓 양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달에만 3분을 만났습니다. 모두 건강하신 분들이었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제게 오셨어요. 첫 번째 분은 65세 남성분이었습니다.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1년 동안 매달 피검사를 받으시더니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이분이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두 번째 분은 5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유방철 영술에서 작은 음영이 보인다고 해서 6개월마다 재검을 받으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2년 동안 이분은 매일 밤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말이죠. 1단계, 건강한 사람이 검진을 받습니다. 2단계,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대부분 의미 없는 소견. 3단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4단계, 환자는 불안해하며 더 자주, 더 많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5단계, 더 많은 검사를 할수록 더 많은 의심 소견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 고리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검진 중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진 중독에 빠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불안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결과를 듣고 나서도 다음 검사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강하기 위해 시작한 검진이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행도 검진 일정에 맞춰 계획하고 모든 생활이 병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정밀 검사들로 인해 매년 수백만 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게 온 60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간에서 작은 낭종이 발견되어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갑상선 결절, 셋째 해에는 유방의 작은 음영, 넷째 해에는 폐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매달 어떤 검사든 받고 계셨습니다. 간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흉부 CT를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검사들의 결과가 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된 소견들이 그대로 있을 뿐 암으로 발전하지도 않았고 크기가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정말 건강한 건가요? 병든 건가요? 이분이 제기하신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의사로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과도한 검진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진의 방어적 진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검사를 더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둘째, 병원의 수익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주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급성질환 환자들과 달리 예측 가능한 수입이니까요. 셋째, 환자들의 요구입니다. 더 정확한 검사는 없나요? 더 자주 검사를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환자분들이 먼저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암 검진을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암 검진을 아예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검진과 과도한 검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암 검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나이와 위험도를 고려하라. 예를 들어
30대 여성이 매년 유방암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30대 유방암 발생률은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40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칙 이 증상이 없으면 너무 자주 하지 마라. 건강한 사람이 6개월마다 각종 암 검진을 받는 것은 과도합니다. 대부분의 암은 6개월 만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칙 3. 작은 이상 소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라. 5mm 이하의 작은 결절이나 낭종은 대부분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혈액 검사의 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종합검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5, 60개 항목의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각종 종양 표시자, 호르몬 검사까지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많은 항목을 검사하다 보면 반드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95%가 포함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도 5%의 확률로는 정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0개 항목을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도 2-3개 항목에서는 이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50세 남성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 ALT가 45로 나왔다는 겁니다. 정상 범위가 40 이하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간염에 걸린 건 아닌가요? 간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약물 복용도 없고 비형시형 간염도 없었습니다. 단지 검사 전날 운동을 좀 많이 하셨고 고기를 드신 게 전부였죠. 2주 후 다시 검사해보니 31호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이분이 받은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종양 표시자 검사입니다. CEA, CA19-9, PSA 같은 수치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양 표시자가 높으면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0세 남성분의 PSA 수치가 4.5로 나왔습니다. 정상이 4.0 이하라고 해서 전립선암을 의심한다며 비뇨기과로 의뢰되었죠. 비뇨기과에서는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무서워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검사 전날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 3일 전에 부부관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PSA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2주 후 다시 검사해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2.8로 정상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았을 겁니다. 60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혈액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생활습관, 복용 중인 약물, 검사 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남성의 크레아틴인 수치가 1.3이라고 해서 바로 신장 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30세 여성의 크레아틴인 수치가 1.3이라면 이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혈액 검사로 인해 라벨링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간 수치가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염증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그분은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매일 걱정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종합검진에서 염증 수치 CRP가 0.8로 나왔습니다. 정상이 0.5 이하라고 해서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그 후 이분은 CT, MRI, 내시경까지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검사 일주일 전에 감기를 앓았던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겠어요? 아들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딸은 멀리서 매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를 찾아보며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결국 한 가지 의미 없는 검사 수치 때문에 온 가족이 2달간 고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혈액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 기능 AST, ALT,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혈당, 콜레스테롤, 혈색소, 갑상선 기능 정도면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양 표시자는 증상이 있을 때만 하세요. 증상도 없는데 매년 각종 종양 표시자를 검사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거짓 양성으로 인한 불안만 증가시킵니다. 셋째, 약간의 이상 수치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질병은 아닙니다. 2에서 4주 후 재검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영상검사의 위험성입니다. CT, MRI, PET-CT. 요즘 건강검진에서 이런 고급 영상검사들이 마치 필수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CT 검사의 방사선 피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흉부 CT 한 번 촬영하는 것은 가슴 엑스레이를 약 400번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량입니다. 복부 CT는 더 심해서 약 500~600번에 해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55세 남성분은 5년 동안 매년 흉부 CT와 복부 CT를 받으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총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안전 기준량을 훨씬 넘어서더군요. 선생님, 그럼 제가 오히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건가요? 이분의 질문에 저는 명확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서는 의료용 방사선 피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의 검진 목적으로는 가능한 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CT 촬영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상검사의 또 다른 문제는 우연종입니다. 이는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종양을 말합니다. CT나 MRI를 찍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크고 작은 이상 소견들이 발견됩니다. 간의 작은 혈관종, 신장의 작은 낭종, 부신의 작은 종양, 갑상선의 결절 등등. 문제는 이런 소견들의 99%는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45세 여성분이 건강검진으로 복부 CT를 받았는데 부신의 1cm 크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신암일 수도 있으니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제게 오셨는데 이분은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죽는 건 아닌가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하지만 의학적으로 1cm 크기의 부신 종양이 악성일 확률은 1% 미만입니다. 99%는 양성 선종이거든요. 결국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2년 동안 이분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PET-CT입니다. 최첨단 검사로 온몸의 암을 한 번에 찾아낸다는 광고 문구에 혹해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PET-CT야말로 가장 많은 가짜 양성을 만들어내는 검사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남성분이 PET-CT를 받았는데 대장 부위에 높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대장암 의심이라는 판독 결과를 받고 급하게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검사 전날 변비로 고생하셔서 장에 변이 많이 차 있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변에서도 PET에서 신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급 영상 검사들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은 PET-CT보다 내시경이 훨씬 정확합니다. 유방암은 유방철 영술이나 초음파가 더 유용하고요. 그런데 PET-CT를 받고 이상 없다는 결과를 들으면 마치 모든 암 검사를 다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5세 여성분이 PET-CT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1년 후 위내시경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MRI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이유로 뇌 MRI, 척추 MRI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뇌 MRI를 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미세혈관 질환, 작은 낭종, 백질 변성 등의 소견이 나옵니다. 대부분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이를 보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90년을 살면서 60년간 의료신을 한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는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간 기능 AST, ALT,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혈당, 콜레스테롤, 혈색소, 소변 검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검사들로 당뇨, 고혈압,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등 중요한 질병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전에는 2, 3년에 한 번, 50세 이후에는 1,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나이와 성별에 맞는 최소한의 암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위내시경은 40세 이후 2년에 한 번을, 대장내시경은 이상이 없으면 50세 이후 5년에 한 번 받으세요. 유방철 영술은 40세 이후 여성일 경우 2년에 한 번을, 자궁경 부암 검사는 30세 이후 여성인 경우 2, 3년에 한 번이면 좋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정말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검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과도한 검진으로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제가 90년 인생과 60년 의료진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노후 건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을 위한 솔직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